강원도가 내년도 국비 9조 7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이 일부만 반영되거나 빠지면서 추가 반영에 나설 방침입니다. 동해 고속도로 내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이 깨지고 파손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방음벽 수십 장이 뜯겨나가며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해안 여름해수욕장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25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성, 양양과 속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대병원이 성인 대상 야간 응급진료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진료 제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소아청소년 대상 응급진료는 정상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책임질 677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강원도는 정부 예산안에서 당초 목표했던 국비 9조 7천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제2경춘국도를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일부만 반영되거나 빠지면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강원도 몫의 국비는 9조 7,070억 원. 지난해보다 1,178억 원, 1.2% 늘었습니다. 당초 목표 금액보다도 70억 원 더 많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고강도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선방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긴축 재정 기조고 SOC 사업을 줄이고 있어요.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서 줄이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9조 7천억으로 정했는데 9조 7,070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진이 시급한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은 일부만 반영되거나 제외됐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은 줄줄이 손질됐습니다. 제2경춘국도의 경우 사업비 조정 문제로 이미 1년 이상 사업이 늦어진 가운데 당초 요구했던 금액의 절반가량만 반영됐습니다. 강원 남부권 수건 사업인 제천 삼척 고속도로는 제천에서 영월 구간 사업비만 담겼는데 그마저도 일부에 그쳤습니다. 철도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 주요 철도 사업에 모두 1조 1,820억 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주요 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SOC 분야의 경우 예산 규모가 큰 만큼 공정률과 착공 시기에 맞춰 필요한 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강원도는 국회 단계에서 사업비 증액이 어렵더라도 당장 큰 차질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착공 전인 만큼 당장 내년도에 투입될 사업비가 크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착공이 오래되는 단계라서 또 금년에 예산 집행이 이렇게 많이 안 생길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집행액을 지금 점검한 결과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에다가 금년도 예산까지 확보한 예산을 하면 내년도 공사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외에도 반도체와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예산도 국회에서 추가 반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강원도와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간담회는 오는 12일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이 깨지고 파손된 채 벌써 반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양양에서 속초 사이 구간 곳곳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차량 굉음에 고스란히 노출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동해고속도로 북양양 나들목 일대.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 소음을 막기 위해 투명 방음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곳곳이 큰 충격을 받은 듯 처참한 모습입니다. 어른 손가락마디보다 굵은 접합유리는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운 상황이고 유리 파편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고속도로 내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이 보시는 것처럼 금이 가거나 깨진 채 방치되고 있어
추가적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시 노악동 척산온천 인근도 사정은 마찬가지. 마치 이빨이 빠진 듯 방음벽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유리방음창이 파손되자 도로당국이 이를 철거한 건데 보수 작업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바로 아래 위치한 양양군 강현면의 한 농촌마을. 인근 초등학교는 고속도로와 직선거리로 불과 250m 정도에서 굉음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 특히 금토일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이게 양양지사에다가 민원을 넣어도 잘 해결도 안 되고 있고 해서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음벽뿐 아니라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벽 시설도 흉물스러운 모습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겨울 폭설 당시 제설 작업 과정에서 방음벽이 파손됐고 일부는 사고 위험 때문에 철거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파손된 방음판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현장 조사가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재 새 방음판을 지금 구매 중에 있고 지금 9월 말경에 이제 보수 작업을 시행해가지고 빠져 있거나 파손된 방음판을 이제 교체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방음벽이 파손된 채 방치된 건 벌써 반년째. 보수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들은 여전히 소음 피해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올해 동해안 여름 해수욕장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 방문객은 77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4%, 120만 명 늘었는데요. 지역별로는 강릉이 25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성 207만 명, 양양과 속초가 80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릉은 지난해보다 피서객이 29%, 고성도 22% 증가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고성 지역 등은 해수욕장 운영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강원대병원이 2일부터 성인 대상 야간 응급진료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진료 제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소아 청소년 대상 응급진료는 운영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인 오는 15일에서 18일은 응급실을 정상 운영합니다. 병원 측은 최근 일부 응급실 전문의가 휴직 또는 병가에 들어가면서 축소 운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위기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로컬 브랜딩을 활용한 골목 상권 육성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HCN 정주영 기자입니다. 아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 아트테리어, 간판이나 차림표 등 점포 환경 개선을 비롯해 로고와 제품 용기 제작도 지원합니다. 불경기에 지친 가게 사장님은 13년 만에 바뀐 새 간판을 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꼼장어 모양의 닭발 손이 있어요. 이렇게 저 로고가 너무 마음에 들고 불경기인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더 새롭게 또 열심히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이 같은 아트테리어 지원을 받은 서울 관악구의 점포는 모두 1,800여 곳.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 98% 정도가 재참여를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간판이나 천막, 창문 시트 등 업주들의 수요가 많은 환경 개선 분야에서 지원을 늘렸습니다. 종업원 5명 미만의 점포 240곳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규모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도 해줍니다. 어쨌든 간판이 바뀌었으니까 제 얼굴이나 바뀐 거랑 마찬가지니까 좋고 이런 걸 많이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거리를 대표 상권으로 키우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과 관악구청 인근에 자리한 샤로숲길. 대학생과 지하철역 유동 인구를 중심으로 한때 2030 세대가 자주 찾기도 했지만 거리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지는 못한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거리랑 좀 비슷해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샤로숲길만의 이제 그런 특색이 조금 없어진 것도.
이런 샤로스길이 제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되는 것들은 잠자고 있는 상권들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지원을 활용해 관악구는 샤로스길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키우는 한편 상권을 대표할 특색 있는 점포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주차장을 확충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인 교육도 병행합니다. 태그라인이라든가 또는 우리 샤로스길을 알리기 위한 그런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컨텐츠들이 마련되면 또 내년에 2년차, 3년차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골목 상권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춘천시의회 본회의가 시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일 춘천시의회 의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시의원 10명은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는데요. 본회의 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이 상정 결정자이자 징계 대상자여서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민생 안정 등 4개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물가를 점검하고 도내 27개 응급진료기관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의료 방역 비상체계를 가동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24시간 응급의료기관을 풀 가동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금 좀 걱정을 주고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도 포함됩니다. 다행히 이분들도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야간 응급실 운영을 하기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 가동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또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대책반 등을 24시간 운영하고 부천 화재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5층 이상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일 오전 6시 29분쯤 양구군 양구읍 상리 양구초등학교 1층 현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학교 내부엔 3층 화장실에서 타일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있었으나 화재 경보음을 듣고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격주로 쉬는 금요일을 운영하는 4.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4.5일 근무제는 격주 4일 근무 형태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인데요. 다만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서별 신청자의 50%씩 운영할 방침입니다. 원주시가 아동 급식카드 이용 아동들에게 낙인감 없이 무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나비아 앱을 시범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결식아동은 나비아 앱을 설치해 아동 급식카드를 인증한 뒤 선한 영향력 가게의 할인이나 무료 식사 쿠폰을 다운로드해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앱을 통해 실물 급식카드 없이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으며 모바일 결제는 선한 영향력 가게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추석 명절 5일 동안 휴장에 들어갑니다. 휴장 기간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휴장 이후 경매 재개는 19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휴장 기간에도 중도매인 점포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농산물 구매는 가능합니다.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 박진호 선수가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진호 선수는 지난달 31일 프랑스 샤토르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 결선에서 249.4점을 쏴 카자흐스탄 선수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박진호 선수는 전날 공기권총 조정두에 이어 대한민국의 두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